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 나가지고요. 영상 업로드가 조금 이제 빨리빨리 못하고 있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쁘게 봐주십시오. 70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70페이지 오른쪽. 70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오른쪽 개념강의 이제 경우의 수, 사건의 가짓수, 고배법칙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라 가지고 특별히 또 이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 왼쪽 개념에서 배웠던 게 이제 합의법칙이었죠. 이 합의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였어요. 이제 동시에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쓸 때 합의법칙을 쓴다고 했죠. 오늘 이제 배울 이 경우의 수 이제 고배법칙은 근데 이거 니은이라고 했나요? 왼쪽. 선생님, 레프트라고 적어놓고, 자, 요즘 바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그냥 찍고, 문제집 뽑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배우는 이제 고배법칙은 뭐냐면, 이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두 사건 이제 A,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쓰는 법칙이죠. 이 동시라는 것이 이제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연속적으로 잇따라서 일어난다, 잇따라 일어난다, 이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 B가 무조건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떤 걸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고 집에서 다시 이제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집을 거쳐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세 가지니까 여기가 두 가지일 때 해서 A를 사건 A로 보고 A 사건 B로 보면 두 사건 A,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랬을 때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3 곱하기 2로 6가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잇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을 때 고배법칙을 쓰겠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B가 일어나는 수를 n가지라고 하면 n 곱하기 n 하겠다. 요 정도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잠깐만 볼게요. 특별한 내용 없어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 선생님이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와 조금 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조금 더 깊은 개념들이 이제 들은 문제를 풀면서 차곡차곡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등급 팁에 고배법칙은 이제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했으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도서관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른 이제 도착하지 말까요? 이번에는 이제 도서관 들렸다가 이제 조금 노른 공원에서 좀 쉬고 간다고 칠까요? 공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늘어나도 고배법칙은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 정도만 하겠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냥 이제 합의법칙을 가르쳤으니까 고배법칙은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잇따라서 일어날 때 이렇게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04번 문제 풀게요. 자, 04번 70페이지 04번 70페이지 4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요. 잠깐만요. A라는 이제 4지점이 정해졌는데 A, B
CD 이렇게 4개의 지점이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일단 A에서 B로 이렇게 길이 하나가 있고요. B에서 D로는 길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4개가 있네요. 그리고 A에서 C로는 지금 2개의 길이 있고 C에서 D로는 지금 이렇게 3개의 길이 있네요. 이렇게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 문제 좀 읽을게요.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 또는 C 지점 중 한 곳을 지나 B 지점 또는 C 지점을 오케이 이런 뜻이네.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A에서 지금 문제는 어디 밑줄 그으셨냐면 B 지점 또는 C 지점 중 한 곳을 지나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A에서 D로 가겠다 이거야. A 결국은 시작점이 A고 끝이 D라는 이거예요. 시작점이 A고 끝이 D인데 B로 선택해서 D로 갈 수도 있고 C를 선택해서 D로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경로라고 해요. 지나가는 길, 경로.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중요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길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지나가는 길 경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방법의 수를 보라. 한 사람이 지나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조금 이렇게 적어서 한 사람이 지나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다. 제가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좀 문제의 어떤 그 포커스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음 우리 같이 네 지점 A, B, C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각각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A 지점, B 지점 또는 C 지점 한 곳에서 지금 각각 을이 동시에 A 지점에 출발. 죄송합니다. 문제가 선생님 좀 잘못 이해했는데 스토리를 조금 잘못. 각각 을이 동시에 출발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갑이 예를 들어서 A, B, D로 가면 선생님은 이제 갑이 만약에 A, B, D로 가면 을은 이제 A, C, D로 가야 된다 이게 A, C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 지금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갑이 A, B, D로 가면 을도 A, B, D로 갈 수 있고 해서 좀 네 가지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갑이 A, B, D로 가면 을도 A, B, D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을도 어떻게 갈 수 있고 두 개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어떤 경로를 통했으면 을은 그 경로를 이제 택하지 말아라 그 얘기네요. 그럼 갑이 A, B 들어갔을 때 을은 A, C 들어갈 거고요. 갑이 A, C D로 갔을 때 을은 A, B, D로 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쪽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요쪽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요쪽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자,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볼 때만 어색하지 문제를 볼 때 좀 어색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우면요.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갑도 A 지점에서 출발하고 을도 A 지점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면 같은 경로가 없다. 같은 경로를 선택할 수 없다. 같은 경로를 선택할 수 없다. 같은 경로. 내가 그 길을 선택했으면 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이 A, B, D로 갔을 때 을은 A, C, D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ABD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한 개, 네 가지밖에 없네요. 여기가 ABD가 여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 6가지가 있겠네요. 이거 더하시면 안 됩니다. 왜 더하시면 안 되냐면 각이 ABD를 선택했을 때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연속적으로. 을은 그 네 가지의 각각의 경우마다 6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BD를 여기를 내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값이 이런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양혜대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길이면 알파라고 하면 알파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지인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6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뭐 별표 플라임, 네모 플라임 하면 여기 지금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시는 게 아니고 6, 4, 24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도 경우가 A, C, D가 6가지죠. 6가지. A도 이제 4가지죠. 그럼 그 각각의 경우마다 4가지가 잇따라서 일어나니까 이제 24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24가지 더하기 24가지 해서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5번. 좀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설명하겠고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이제 5번이지. 70페이지 5번 이렇게 갈게. 선생님이 요즘에 조금 체력이 다시 조금 저질이 돼가지고 빨리 이제 몸을 조금 다시 좀 체력을 키워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찍었는데 벌써 조금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주는데 죄송합니다. 또 잔소리, 또 이상한 소리 할 거거든요. 계속 합시다. 5번이 있는데 200부터 500까지의 짝수 중에서 있어요. 200부터 500까지의 이제 짝수 중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하하, 200부터 500까지의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이제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이겠어요. 모두 다른 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의 수 구할 때 물론 어떤 특정한 법칙들로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해보면서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어떤 법칙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법칙을 모르고 그 법칙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이제 상황 설정을 해가면서 구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지금 제가 200부터 500까지의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나 이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200대가 있을 거고 어쨌든 2로 시작하는 200대가 있을 거고 3으로 시작하는 이제 300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4로 시작하는 400대가 있을 거고 500은 뺄게요. 500은 마지막에 500인데 500은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르지 않으니까 500은 빼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200대, 300대, 400대의 개수를 구하자. 그래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리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가 올 수 있는 앞에 200대는 이 고정이고 여기 300 고정이고 4 고정이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짝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녀석이 우리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건 0, 1, 2, 3, 4, 5, 6, 7, 8, 9죠. 좀 10개가 있는데 짝수가 올 수 있는 게 0, 2, 4, 6, 8 이렇게 해서 5개가 올 수 있죠. 여기도 0, 2, 4, 6, 8 5개가 올 수 있고 0, 2, 4, 6, 8 5개가 올 수 있는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2를 빼주고 4가지라 해요. 4가지. 2를 내가 이렇게 5가지가 되겠네요. 3하고 같은 짝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4하고 똑같아요.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가 짝수일 때 여기가 네 가지 경우의 수, 여기는 5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짝수일 때 여기가 짝수이니까 네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총 0부터 9까지 해서 10개 같지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와 달라야 될 거니까 8가지가 올 수 있겠죠. 뭐 2, 0일 때도 8가지, 2, 4일 때도 8가지, 2, 6일 때도 8가지, 2, 8일 때도 8가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제 연달아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네 가지마다 각각의 경우에 8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2가지 이렇게 때릴 수 있죠. 여기도 이제 8가지가 들어갈 건데 58에서 40까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32가지 8가지 4가지 해서 40까지 32가지 해서 40 더하기 64에서 104까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을 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어려우니까 그냥 분류를 했을 뿐이에요. 200대, 300대, 400대 분류를 해놓고 짝수라고 말했으니까 중학교 때 짝수 나오면 뒷자리부터 이제 해주기로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06번 갈게요. 자, 요즘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자, 오늘은 06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1학년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볼게요. 06번 갑니다. 70페이지 6번 갈게요. 70페이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BC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ABCD를 연결하는 도로망. 도시가 있나봐요. A라는 도시, 이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 D라는 도시 이렇게 있는데 각 도시들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고 B하고 D만 이렇게 딱 더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조금 더 대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길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도시와 도로망 사이에서 네 도시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 도시를 칠할 거예요. 도시를 빨간색, 어려운 영어 아니까 이제 영어로 씁시다. 레드, 노란색, 옐로우. 선생님 괜히 영어로 쓴 것 같아요. 뒤에 모르는 영어 나올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자, 다행이네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중복 이용입니다. 색깔 중복 사용감 색칠할 거예요. 색칠할 때 항상 봐야죠. 중복 사용이 가능하나 똑같은 색을 2번 색칠해도 된대요.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도 빨간색이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아 그런데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 도시에는 오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도시. 그러니까 거기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그럼 두 도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가 연결된 도시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말래요. 다른 색을 칠하라. 다른 색을 칠해라 이거네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는 연결되어 있는 도시에는 다른 색을 칠하라 이거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 빨간색 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국상 여기가 빨간색 칠하면 여기 빨간색 칠해도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 지금 연결된 도시 바로 건너면서 연결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정확히 표현해줘야겠네요.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 이제 도시에는 다른 색을 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몇 개 칠할 수 있냐 하면 조심해야 안 돼요. 여기 네 가지 칠해죠.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칠했다고 하면 여기 빨간색 못 칠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볼게요. 야일점에서는 두 개의 도시의 눈치를 봐야죠.
이 도시하고 이 도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Y하고 A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의 색칠은 다른 색이 색칠을 내겠죠. 그 색칠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을 색칠하면 안 될 거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C라는 것은 이 A 눈치는 볼 필요 없죠. 여기 색칠된 것과 여기 색칠된 것만 눈치 보면 되겠죠. 뭐 여기서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빨간색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두 가지 칠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A, B, D, C 이렇게 보면 I에 색칠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가지, B는 이제 세 가지, D는 이제 두 가지, C도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곱해버리면 12, 24, 48 이렇게 되겠네요. 다 몇 번입니까? 그럼 재밌는 게 4번도 48이었는데 6번도 48이네요. 뭐 재미없을 수 있지만 답이 똑같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게 중학교 과정의 어떤 경우의 수 복습은 끝난 것 같고 71페이지부터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1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